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싱크대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름이 없다면, 혹은 엉뚱한 기름을 드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막혀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단 하루 한 숟가락의 이것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우리를 괴롭히는 치매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적의 황금 물방울, 오늘은 바로 올리브유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작 우리 한국 사람 밥상에는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어떤 걸 골라야 진짜 약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은 10년 더 젊어지는 보약 밥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그리고 내 기억을 지워버리는 치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 하나만 바꿔도 이 무서운 질병들을 막아낼 방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인 올리브유입니다. 많은 분이 기름은 무조건 몸에 나쁘다, 살이 찐다, 혈관을 막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올리브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 그 중에서도 최상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녹슨 파이프를 닦아내듯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규모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적인 저지방 식사를 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매일 올리브유를 4큰술 이상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30%나 낮아졌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식탁 위에 기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관절염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천연 소염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염증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까지 도와주니 당뇨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영양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바로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미국에서 9만 명의 성인을 무려 28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반 숟가락 이상의 올리브유를 먹은 사람은 치매로 사망할 위험이 28%나 낮았다고 합니다. 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심지어 암 사망 위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식용유나 버터, 마가린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마트에 갔을 때 어떤 올리브유를 골라야 할까요? 진열대에 수많은 올리브유가 있지만 약이 되는 기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올리브 열매를 따서 맨 처음 저온에서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영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수와도 같죠. 정제 과정을 거친 일반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도 나쁘지는 않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드신다면 꼭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공이 적을수록 우리 몸이 얻는 이득은 커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도 빵이나 파스타만 먹는 서양 사람들처럼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밥상에 흰 쌀밥과 국, 나물 반찬에 어떻게 이 올리브유를 곁들여야 할까요? 많은 분이 올리브유는 향이 강해서 한식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거나 튀김 요리에 쓰시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올리브유를 한국 음식에 활용하는 비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물 무침입니다. 시금치나 콩나물, 취나물을 무치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많이 쓰시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끔은 올리브유를 써보세요. 올리브유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나물을 무치면 향이 은은하고 깔끔해지면서 나물 본연의 맛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나물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울푸드, 비빔밥입니다. 고추장에 밥을 비빌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둘러보세요. 고추장의 매콤한 맛과 올리브유의 부드러움이 의외로 환상의 짝꿍입니다. 포화지방 걱정 없이 비빔밥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국과 찌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국을 끓일 때 넣는 게 아니라 다 끓이고 불을 끈 뒤에 혹은 국그릇에 덜어낸 뒤에 올리브유를 딱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의 깊은 맛을 살려주면서 뜨거운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선 구이나 볶음 요리입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생선을 굽거나 채소를 볶으세요. 혈관에 부담을 주는 동물성 지방 대신 식물성 기름으로 코팅된 요리는 맛도 깔끔하고 뒷맛도 개운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김입니다. 조미김을 드실 때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구워 드셔보세요. 쩐내 없이 아주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용으로 펄펄 끓여 쓰기보다는 이렇게 요리의 마지막에 살짝 곁들이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몸에 좋다고 무작정 많이 드시면 곤란합니다. 올리브유도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밥숟가락 하나에 약 120칼로리 정도 되니까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큰술에서 4큰술 정도를 권장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을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에 섞어서 하루 3끼 자연스럽게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나 마요네즈 같은 나쁜 지방을 줄이고 그 자리를 올리브유로 채운다면 다이어트 걱정 없이 혈관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 위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주방의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꾸고 나물 무칠 때, 비빔밥 드실 때 한 숟가락씩 곁들여 보세요. 그 황금빛 기름 한 방울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맑게 하며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러분은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도 이 건강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행복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